안녕하세요. 저는 N수생으로 초등특수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총 4번의 시험을 봤는데 4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해서 꽈락을 맞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초수로 하고 총 3수라고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 모두 경기도를 봤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법총론, 특수교육학, 초과정 및 특과정, 그리고 점자, 지문자 논술, 2차 준비, 그리고 응원의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법총론은 총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전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과 함께하는 암기 시간을 통해 법과 총론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재수 3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 있었던 걸 통해서 빈칸과 통암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냐면 빈칸은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준 자료를 제가 편집해서 제 임의적으로 뚫어서 외웠었고요. 이게 익숙해진다면 이것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외우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써서 통암기를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두 쪽씩 매일 암기를 했었고요. 평소에는 독서실 도착 후에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공부를 스타트를 끊었고요. 학원을 오는 날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법이나 총론을 나눠서 아침에 올 때는 법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 분할 화면을 해서 위에는 이 통암기 칸을 뚫어 놓고 밑에는 타자를 쳐서 통암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은 저는 초수 때는 스터디를 하였고 재수와 3수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 만큼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단계를 꼭 저 혼자서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기본이론 책 4권 있어요.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 3월, 3, 6월, 7, 8월, 9, 11월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습.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무한적으로 반복도 하였고, 그리고 무조건 교수님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문제도 풀어오고 예습도 해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이 비슷했던 월로 묶어서 설명드리자면 1, 3월과 7, 8월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교수님의 강의 계획 일정이 뜹니다. 이것을 보고 의통을 하였으면 의통 강의를 하기 전에 읽어보고 오면서 예습도 하였고 강의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권이 다 끝나면 2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권 공부하다 보면 또 1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면 속상하니까 2권을 공부할 때 만약에 2권에 지적 공부를 들어간다면 1권의 의통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이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 6월과 연도별 공부를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세 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 6월에는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이때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기 전에 저는 학원에 오기 전에 빈칸 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저 혼자서 내용을 뜯어서 한번 미리 풀어봤어요. 그 강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고 교수님 강의 와서는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으로 와서 교수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저희 기본이론 책에 형광펜으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면서 기본이론에도 단권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9월에서 11월 강의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도 무조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전 영역을 5일 단위로 나눠서 저는 미리 복습을 해갔어요. 근데 저는 체계적으로 정해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손에 집히는 과목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긴 하였는데요. 만약에 의통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통은 2일로 나누고, 그리고 학습도 양이 많기 때문에 2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조건 오기 전에 모든 내용을 다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오면 문제를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교수님께서 중등 파이널 모의고사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초등 것만 아니라 중등 것도 다 풀어보고 그 내용도 다 정리하면서 기본 이론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초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 초수 때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강의 인증 스터디를 하였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문제 만드는 스터디도 하였고 인출하는 스터디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와 삼수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초수 때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가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초과정 내용을 강론과 모형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강론 내용은 강의를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모든 내용을 챙겨가긴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국어랑 수학, 사회과학, 그리고 실과만 좀 챙겨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 강아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20쪽,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30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 후에 복습을 하고 2주에 한 바퀴씩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목을 나눠서 국어, 사회, 실과, 수학, 국어, 체육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 혼자서 인출을 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옆에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책이 너무 4권이나 돼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 편하게 내용을 편집을 해서
이걸 항상 들고 패드에 넣어 다니면서 채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반복하면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3과목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2과목씩 대신 요일을 좀 더 늘려서 이 안에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모형 공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론, 교육과정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를 듣고 저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였고, 강의가 끝날 때가 9월쯤이었나요? 그때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2~3쪽씩 반복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를 다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에 이렇게 익히겠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과정 내용인데요. 특과정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초과정 모형 공부할 때 기본 역량, 내체표 그 내용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때 한 번에 같이 외우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영역, 핵심 가치, 내용 요소 이것만, 다른 거는 이것까지 못 외우겠다 하고 영역, 핵심 가치, 내용 요소만 외우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공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 과목으로 이 4가지가 더 추가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가져가기는 또 그렇고 가져가자니 내용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여기선 역량과 영역만 가져갔는데요.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많이 하시는 두문자법이랑 어구 만들기를 이용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자립 생활의 영역이면 그 동의보감 생각해서 보일 때 여진보감으로 해가지고 한 글자씩 따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점자랑 지문자랑 논술을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점자를 매일 보지는 않고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이 점자표를 켜놓고 찍는 거예요. 머리 식히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자를 공부했었고요. 지문자는 그냥 학원에서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해본다던가 하면서 이것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논술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작년에는 매주 교수님께 첨삭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첨삭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보완할 부분도 찾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서론과 본론, 결론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논술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교수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 올해도 이렇게 만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차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지금도 엄청 떨리지만 2차가 너무너무 떨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스터디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중에 하차할 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울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저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2차가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올해의 저희 마음가짐인데요. 2차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고,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자신에게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고 수고했고 조금만 더 버티자,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2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준비반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스크립트도 만들고 교수님들과 줌 스터디도 하고 혼자도 공부를 하였는데요.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2차 준비반 때 도와주러 오시는 저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항상 도입부터 정리까지 모든 내용을 스크립트로 작성하여서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제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저의 스크립트를 완성해 갔습니다. 이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2차 준비반을 하신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줌으로 저희 스터디를 봐주셨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면접 주제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저희 답안이 있고 다른 선생님들 답안도 한 페이지에 적으면서 저희 내용을 더 추가해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를 시험을 봤기 때문에 혹시나 경기도 교육청 블로그에 좋은 내용이 있진 않을까 해서 찾아보기도 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집중반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리자면 이게 저의 2차 때 시간표거든요. 아까 앞에서 경기 선생님들 두 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9시부터 9시까지 진짜 12시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하면 저희 교장쌤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요. 그 교장쌤 피드백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2차 집중반 때 교장 선생님께도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그 학원에서 꾸려주신 아까 경기도 선생님들과 스터디 속 스터디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터디 속 스터디는 1번과 2번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그 경기도 선생님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수석하신 선생님 다른 스터디를 가셨을 때 그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신 선생님과 함께 면접과 수업 실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을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매주 내주시는 모든 자료를 저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스터디로 내용을 공유해 보았어요. 함께 생각을 해보고 좋은 내용도 써보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이따 어떻게 했는지 자료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경기도교육청 신년사 내용인데요. 저희는 신년사 내용도 혹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즉답형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이제 다음에 강원도 선생님께서 나오실 건데 이 선생님과는 작년에 함께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제가 도중에 탈주할 뻔했다는 그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교수님께서 주신 그 연습 문제도 브레인스토밍 해봤고 저희 시중에 면접책이 정말 많잖아요. 그 면접책을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뽑기식으로 해서 함께 즉답형을 해보는 방법으로도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응원의 말씀인데요. 건강. 일단 무조건 건강을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아팠어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도중에 운동도 하면서 그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고 영양제도 드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지 않고 선생님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